겹쌍꺼풀을 풀어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결정적인 수술의 수단이 눈매교정 수술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는 게 눈 뜨는 힘이 보강되는 것이거든요. 수술하고 나서 4일째 사진입니다. 오직 눈성형 미소라인 성형외과 심상배 원장입니다. 얼마 전부터 유튜브를 통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보기란에 있는 메일로 본인의 이제 사진, 그리고 이제 여러 장이면 좋겠죠. 뭐 정면 사진, 내려 감을 때 사진, 눈 감았을 때 사진, 동영상도 좋고요. 눈만 이렇게 좀 오려서 보내주셔도 되고, 전체 사진을 보내주시면 제가 오려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사진하고 수술했던 과거력, 그리고 어떤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는지 그런 내용을 메일에 언급해 주시면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진료실에서 상담하듯이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환자 수술 케이스를 보고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쌍꺼풀 재수술을 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삼겹풀이라고 하죠. 두 겹의 쌍꺼풀이 생기는 문제 때문에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은 그 두 겹 쌍꺼풀을 재수술을 한 환자 사진을 가지고 이야기하겠습니다. 환자분은 22세 여자 환자분이십니다. 2년 전에 절개법으로 쌍꺼풀 수술을 하셨는데, 왼쪽에 이렇게 겹쌍꺼풀이 생겨서 한 번 수술을 하고 겹쌍꺼풀 때문에 지금처럼 두 겹의 쌍꺼풀이 생겼겠죠. 재수술을 한 차례 더 했다고 합니다. 눈 상태를 보면 약간 눈이 왼쪽보다는 이제 오른쪽이 눈이 좀 덜 떠지고요. 덜 떠지다 보니까 눈두덩이가 좀 꺼지고, 이렇게 눈이 덜 떠지면서 눈두덩이가 꺼지면 눈꺼풀 피부랑 바닥에 있는 눈 뜨는 근육이 계속 이렇게 이제 엉겨 붙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깁니다. 눈두덩이가 꺼진다는 얘기는 눈두덩이에 지방도 별로 없는 상태에서 얇은 피부가 눈 뜨는 근육하고 자꾸 들러붙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결국은 엉겨붙어서 겹쌍꺼풀과 같은 어색함을 만들게 됩니다. 반대편 눈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것이다라고 보면 되고, 물론 환자분이 이제 수술을 하고 나서 겹쌍꺼풀이 된 것이기 때문에 앞선 수술에 의해서 흉살 같은 게 생겼거나 앞선 수술에서 원하지 않는 유착이 생겨서 두 줄이 발생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덜 떠지는 눈 때문에 눈두덩이가 꺼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저절로 엉겨붙었을 수도 있습니다. 내려감을 때 사진입니다. 내려감을 때 사진에서 보면 쌍꺼풀이 좀 깊게 찝혀 있는 게 보이고요. 이렇게 패인 흉터가 보이고, 왼쪽은 오히려 조금 더 깊은 모습입니다. 우리가 흔히 쌍꺼풀이 깊으면 겹쌍꺼풀이 안 생긴다라고 알고 계신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깊어도 그 위에 엉겨붙는 유착이 생기면 당연히 겹쌍꺼풀이 생길 수 있고요. 물론 느슨한 쌍꺼풀이 됐을 때 겹쌍꺼풀이 더 잘 생기긴 하죠. 근데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깊은데도 위에 겹쌍꺼풀이 생겨 있습니다. 감았을 때 사진입니다. 이렇게 절 자리에 흉이 좀 보이고요. 왼쪽 쌍꺼풀이 좀 더 깊으니까 좀 더 흉이 좀 두드러지는 편이고, 이 자리 정도가 이제 겹쌍꺼풀이 만들어지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겹쌍꺼풀을 없애기 위한 목표에서 수술을 합니다. 수술 계획은 일단 덜 떠지는 눈, 왼쪽에 비해서 오른쪽 눈이 덜 떠지고 있고 양쪽 눈 크기가 다르니까 양쪽 눈이 좀 더 비슷하게 잘 떠지게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눈매 교정을 이제 왼쪽보다는 오른쪽을 조금 더 해야 되겠죠. 오른쪽이 덜 떠지니까 눈매 교정으로 눈을 좀 잘 떠지게 하려고 하는데, 이 눈매 교정 수술은 단순히 눈만 잘 떠지게 하려는 게 목표가 아니라 눈을 잘 떠지게 하는 수술로 꺼진 눈두덩이를 보완을 하고, 꺼진 눈두덩이가 나와줘야지 엉겨붙어서 생기는 겹쌍꺼풀이 사라질 수 있고 다시 겹쌍꺼풀이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눈매 교정 수술을 하는 것입니다. 눈만 잘 떠지게 하려고 하는 목표가 아니라 눈 두덩이 꺼진 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눈매 교정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눈 두덩이가 꺼지면 겹쌍꺼풀이 잘 생기고, 또 이미 생겨있는 겹쌍꺼풀이 풀려 나오기 위해서는 눈이 잘 떠져서
눈두덩이 꺼진 게 좋아져야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눈매 교정 수술이 가장 중요한 수술이죠. 이 환자분한테는. 눈의 크기를 비슷하게 맞추는 것도 있지만 겹쌍꺼풀을 풀 수 있는 수단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쌍꺼풀이 깊게 찝혀 있으니까 느슨하게 푸는 수술을 해야 됩니다. 쌍꺼풀은 왼쪽이 좀 더 깊은데요. 깊은 쌍꺼풀을 느슨하게 풀고 오른쪽도 좀 느슨하게 풀어야죠. 그래서 깊어서 생긴 이 크고 퉁퉁한 소세지 쌍꺼풀도 완화시켜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계획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일반적으로 쌍꺼풀을 느슨하게 풀면 겹쌍꺼풀이 잘 생깁니다. 근데 이 환자는 이미 겹쌍꺼풀이 있으니까 그 겹쌍꺼풀을 풀어야 되거든요. 두 개가 서로 상충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수술 난이도가 생기는 그런 상황입니다. 때문에 느슨하게 풀면서도 겹쌍꺼풀을 풀어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결정적인 수술의 수단이 눈매 교정 수술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는 게 눈 뜨는 힘이 보강되는 것이거든요. 수술하고 나서 4일째 사진입니다. 4일째 좀 멍은 좀 들어있고요. 부기는 별로 그렇게 느끼지 못할 정도고 4일째 겹쌍꺼풀은 사라졌습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겹쌍꺼풀 재수술을 하게 되면 수술하고 나서 한 일주일, 2주일 정도는 당연히 풀립니다. 부어도 있고 또 들쳐서 풀어놨기 때문에 당연히 겹쌍꺼풀이 풀립니다. 문제는 한 달, 두 달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엉겨붙어서 겹쌍꺼풀이 되거든요. 때문에 이렇게 겹쌍꺼풀이 있는 환자는 충분한 시간 동안 경과를 봐야 되고 확실하게 풀려 나오는 게 확인이 되기 전까지는 안심하기 좀 어려운 그런 재수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환자분 이제 4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이 정도면 이제 충분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수술 전 눈 상태랑 비교를 하면 눈매 교정으로 눈은 또렷해졌고요. 눈매 교정으로 눈이 또렷해졌기 때문에 꺼진 눈두덩이가 좀 나아졌습니다. 불룩해지진 않았지만 수술 전보단 덜 꺼지죠. 그러면서 깊은 쌍꺼풀을 느슨하게 풀어서 쌍꺼풀은 좀 더 작고 얇아졌습니다. 이렇게 이제 목표한 대로 수술이 이루어졌고요. 왼쪽 같은 경우에 왼쪽은 원래 잘 뜨던 눈이니까 눈 크기는 아주 조금밖에 안 커졌죠. 대신에 깊었던 쌍꺼풀은 느슨하게 풀어서 쌍꺼풀이 작고 얇아졌고요. 위에 생겼던 아주 선명한 겹쌍꺼풀은 잘 풀려 나와서 겹쌍꺼풀이 사라진 상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겹쌍꺼풀은 적어도 3, 4개월 이상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결과가 다시 겹쌍꺼풀이 생기지 않는 게 확인이 돼야 되고 이렇게 눈매 교정을 해서 겹쌍꺼풀을 풀어주는 경우에는 수술 후에 별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나중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겹쌍꺼풀이 다시 생기지 않고 잘 유지되는 것 같습니다. 내려감을 때 사진인데요. 수술하고 나서 수술 전이나 큰 차이는 없지만 내려감을 때 생겼던 겹쌍꺼풀 흔적은 잘 사라졌죠. 그래서 이런 식의 수술을 통해서 겹쌍꺼풀을 완화시키고 쌍꺼풀을 좀 자연스럽게 바꾸는 재수술을 했던 환자분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비슷한 환자분들이 있으실 것 같고요. 비슷하다고 해도 사실 또 원인도 다르고 해결 방법도 구체적으로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정확한 것은 직접 상담을 나오시거나 유튜브 상담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